왜냐면 이제 상급지를 가자니 네.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앞전 대답에서 아직도 괜찮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네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이라서 한 15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복기를 해봤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산입니다. 동동사님, 네. 오늘 저희가 수강생분들과 티타임을 가졌잖아요. 네네. 이 수강생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어떤 게 있던가요? 제가 추려서 한번 와봤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수도권 위주로 대출 규제 강화됐잖아요. 근데 부산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 투자 수요가 좀 더 들어올까요?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느냐 안 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유동성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이 3,000 돌파하고 3,100 돌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결국에는 요거에 후행해서 부동산으로 오게 될 것 같다. 근데 이 돈이 결국 서울을 먼저 가야 되는데 서울을 인위적으로 막은 상태입니다. 전세 잔금을 쳐서 매매 못하게 하고 6억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20억이 넘는 부동산은 대출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산은 1급지가 한 9억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뭐 S급지는 한 15억 이상 바다뷰가 끝내주는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9억대에서 12억대 아파트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출에 대한 규제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대출 비율을 높여서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부산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혹은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했을 때 과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네. 그때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네. 그랬는데 서울이 가격이 다시 정고점을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열되겠다 싶어서 LTV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지방으로 왔어요.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지도는 어떻냐면 서울, 지방, 부산, 해운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지만 가장 먼저 반응한 거는 부산에서도 해운대예요. 부산 사람들은 동래구도 있고 뭐 남구도 있고 연제구도 있지만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산하면 해운대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부터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량을 보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으로 턴해서 부산의 해운대가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해운대, 동래구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수영구와 남구까지 같이 많이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저는 여름에 이 정도인데 이사철이 되는 가을에는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울에는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부산 1급지부터 그런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부산은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미 끝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동동사님 같은 경우에 QQQ, 네. 예, 미국 우량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잖아요. 네. QQQ를 일부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기준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한 10% 빠졌어요. 그러면 기준이 10%가 이제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고점은 좀 과열됐었고 이 10% 빠진 거는 제자리에 돌아왔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언젠가는 정고점 우량주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시나요? 돌파할 거라고 보죠. 돌파할 거라 보죠. 네. 그래서 정고점 대비 빠지면 더 오히려 사죠. 네. 예, 매수 기회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 또 1급지는 저는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 자본주의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아는 분들은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1급지도 이제 이번 장에서 30% 정도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10억 하던 거는 7억 뭐 이 정도로 하락했단 말이죠. 뭐 한 15억 하던 게 한 10억 초중반 네.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에 올 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15% 정도 회복했어요. 그래서 30% 정도 빠졌다가 15%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여전히 최소 15% 이상은 먹을 게 남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고점에 도달한다가 아니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최소 15%고 나아가서는 저는 한 20% 이상은 오를 폭이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거 대비 30% 빠졌을 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왜 못 들어갔냐면 30%까지 빠졌는 게 40% 45%더 빠질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두려움은 많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덜 오르냐 더 오르냐 차이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1급지를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봐집니다. 오히려 빠를수록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주식으로 비교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쏙쏙 되네요. 우량주는 그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산 상급지가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또한 이 영상을 보면 너무 상승론자 아니야? 이래 볼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상승 쪽의 베팅이 더 크긴 합니다.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함부로 하급지를 들어가지는 않아요. 비우량주라든지 알트코인, 밈코인 이런 거 투자해도 될까요? 하면 저는 하지 말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와서 하급지를 정고점 돌파할까요? 하면 저는 조금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상급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상급지는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고 대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상급지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덜 오른 곳을 들어가야 되나요? 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죠. 왜냐면 이제 상급지를 가자니 네.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앞전 대답에서 아직도 괜찮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덜 오른 상급지. 네. 그러니까 상급지 중에서도 좀 덜 오른 곳 하면 한 2급지라든지 이런 데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이라서 한 15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복기를 해봤어요. 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한 2, 3년을 본다. 네. 한 1, 2년을 본다. 네. 그러면 2년 전후에 시점을 본다 하면 덜 오른 곳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4년, 5년을 본다. 그러면 어떠냐면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1급지 올랐어. 네. 근데 2급지 조금 올랐고 3급지는 거의 안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3급지 들어간다. 네. 혹은 나의 돈이 조금 더 보태서 2급지를 들어간다. 이러면 어떠냐면 1급지 오르고 나서 2급지가 충분히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3급지가 충분히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나면 이게 4급지로도 가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더 보태면 다시 2급지 갈 수 있는데 돈을 더 보태면 다시 1급지 갈 수 있는 데가 되거든요. 네. 우리 차 보러 갔는데 옵션 더 하니까 그 상위 차량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잖아요. 네. 가격 설계가 기막히게 그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로 다시 2, 3급지가 올라가면 다시 1급지를 밀어 올리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1급지가 올라가면서 1급지가 한 번 더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를 다시 정확하게 보면 1급지가 오르죠. 네. 그러면 덜 오른 2급지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급지가 오르면 돈이 없는 분들은 3급지를 보고 돈이 있는 분들은 돈 못해서 1급지를 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1, 2급지가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급지가 올라가요. 3급지가 올라가면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4급지를 보고 네. 돈을 더 보태서 다시 2급지를 봐요. 그러면 또 돈을 더 보태서 1급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급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은 1급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발판이 한 번 더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정도를 놓고 보니까 조금 올랐어도 1급지를 들어가는 게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부산에서는 삼익비치라든지 네. 뭐 센텀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 현대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2년 정도를 보면 덜 오른 곳을 가야 되고 5년 정도를 본다면 1급지를 가는 게 맞습니다. 돈을 합쳐서 최대한 좋은 급지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무턱대고 상급지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그 기준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집을 산 후 대출을 차근차근 갚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이해도와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금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 5억을 들고 있는 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산 분이 있고요. 음. 5억을 들고 있는 분이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억짜리 사신 분은 예를 들어서 30억이 돼버렸고, 네. 코로나 때 우리 그랬잖아요. 네. 뭐 2.5배에서 3배 올랐죠. 그럼 5억을 들고 있는 분들은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뭐 15억 좀 안 되죠. 네. 예, 왜냐하면 더 위에 아파트가 3배 올랐으면 그 밑에는 2.5배 오르니까. 예, 근데 이 5억을 들고 12억 5천이 됐다. 충분히 좋은 수익이란 말이죠. 근데 옆 사람은 똑같은 5억으로 대출을 끼고 네. 이자 냈어도 이게 30억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서 대출 안 하고 부동산 사는 거는 바보짓이다. 오히려 조롱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23년 하락장이 오면서 네. 대출이 없는 분들은 버텼고요.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자에 허덕여서 못 버티게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냐면 대출 낀 사람이 바보처럼 조롱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시기에는 칭찬받고 맞아. 어떤 시기에는 조롱받고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오를 일이 남았을 때는 네. 내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또 시장이 과열됐을 때 네. 사람들이 대부분 뭐 비투한다, 빚내서 투자한다가 비투잖아요. 네. 그래서 비투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때는 이게 과열 증상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급지부터해서 소폭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대출 규모를 늘려가지고 나의 총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금리를 봐야 된다 했죠. 네. 금리는 우리가 오늘 올렸다가 다음번에 내렸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못해요. 네.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조금씩 계속 올리게 되고요. 내리는 사이클에서는 조금씩 느리지만 혹은 빠르지만 내리는 추세를 가지 이거를 오늘 올렸다 내일 내렸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동사님이 보셨을 때 네. 금리를 올리는 중인가요? 내리는 중인가요? 내리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나요? 올릴 가능성이 높나요? 인하 가능성이 높죠.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네.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뉴스만 통해서 봐도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또 미리 대출을 받아 놓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보통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률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이번에 주식시장 보셨어요? 미국 주식. 네. 예, 고용률이 안 좋게 뜨니까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나스닥이 3%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래 빠졌다가 월요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1.5% 2% 가까이 회복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것 같대.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부산 부동산은 거의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대출을 좀 늘려서라도 자산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